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 잡지 시를 만들고 있는 시인 민윤기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인협회 시인들이 창간하려고 하는 동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를 좋아하시고 한국문학을 연구하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현대 시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한 것은 동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인지는 한국 현대시를 발전시킨 동력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지요. 겉모습만 번듯하게 새고 새롭고 멋지다고 해서 그 차가 좋은 차는 아닙니다. 언제나 그 엔진이 튼튼하고 엔진이 힘차고 이럴 때 우리는 그 차를 가리켜 좋은 차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현대시의 발전도 동인지의 역할이 컸습니다. 1936년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당시 해화전문학교, 아마 동국대학교 전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학생이던 서정주 학생이 친구들 몇몇이 모여서 만든 시인부락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동인지입니다. 이 동인지가 5번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5번 나온 이 동인지가 오장환, 함형수, 여상현, 김달진, 김동리 같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이 동인지가 순수파 또는 생명파라는 하나의 문학 장르를 탄생시킨 동인지였습니다. 이 동인지의 뒤를 이어서 크고 작은 동인지들이 여러 나왔습니다. 물론 유명한 그 문장이라는 잡지도 문예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의 동인지 형태로 발행됐다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 1949년도 우리가 잘 아는 박인환, 김수영, 임호건, 김규동 이런 시인들이 모여서 신시론이라는 동인을 구성했습니다. 6.25 전쟁 직전 혼란스러운 이 시국에 시인들이 모여서 만든 동인지의 이름은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동인지는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동인지가 우리나라 모더니즘 운동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문학평론가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인지를 창간하는데 참여했던 김경린 씨는 그 뒤에 그 모더니즘 운동을 계속해서 1957년도에 김경린 씨가 주축이 돼서 현대의 온도라는 동인지를 또 발행하게 됩니다. 1950년도가 지나서 1960년대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동인지 운동이 꽃피운 시대 또는 발단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신문사가 신춘문예를 통해서 아주 실력 있는 시인들을 문단에 배출했고 또 현대문학이라는 잡지, 자유문학이라는 잡지가 계속 신인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인들이 발표할 마땅한 지면이 없습니다. 신춘문예 당선을 해봐야 신문사가 그 시인을 수용할 만한 매체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시인들은 늘어나는데 발표할 매체가 없기 때문에 시인들이 자구책으로 시인들끼리 모여서 나이 또는 시적 경향
또는 친소관계 이런 걸로 모여서 동인지를 내게 됩니다. 60년대에 나왔던 유명한 동인지들로는 가장 먼저 예를 들 수 있는 게 신춘시 동인입니다. 이 신춘시 동인지는 그야말로 신춘문예 당선 시인들이 주축이 돼서 낸 동인지입니다. 각자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서 500부씩 찍어가지고 일부는 서점에 깔고 일부는 동인들이 나눠 갖는 형태죠. 신춘시와 별도로 신춘문예를 등단하지 않은 시인들, 실력 있는 시인들이 모여서 60년대 사화집이라는 동인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꽤 여러 차례 나와서 한국 현대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시, 이 동인은 이 신춘시나 60년대 사화집하고는 조금 경향이 다른 어떤 순수문학, 이미지즘 이런 시적 경향을 보이는 동인지를 발행했습니다. 이승훈, 정진규, 김용태, 김영태, 박이상, 주문돈 이런 시인들이 주축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류 시인들은 여류 시인들끼리 모여서 청미회라는 조직에서 동인을 만들어서 청미라는 동인지를 냈고 또 여류들은 여류시라는 제호로 또 여러 차례 동인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1960년대 대학 재학생이었는데 66년도에 시문학으로 등단을 해서 시작 활동을 시작했는데 마침 안양에 사는 김대규 시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시와 시론이라는 동인으로 참가해서 상당한 기간 동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제 시적 초기 활동을 거의 동인에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인지의 명맥이 그 뒤에 시운동이라든가 시힘이라든가 반시라든가 80년대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나왔던 동인운동이 최근에는 거의 소멸된 듯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주 개인적인 경향을 흐르는 이런 시대의 변화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에 시잡지 월간 시를 창간하면서 동인운동을 계속 해야 되겠다. 물론 저는 아니고요. 제가 길러내는, 제가 배출시킨 또는 제 후배들을 독려해서 동인지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최근에 나온 서울시인협회가 발행한 동인지입니다. 문집 형태고요. 월간 시를 통해서 추천한 시인들이 여기에 대거 참여했고 그 외에 서울시인협회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시인들이 참여해서 낸 동인지고요. 이 동인지는 그 이전에 인생은 짧고 청춘은 길다 이런 제목도 냈고요. 또 저희가 지향하는 짧은 시운동, 그래서 5줄이면 길다 이런 제목으로도 동인지를 냈습니다. 서울시인협회에서 낸 이건 이제 조금 전에 동인지 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화집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은 엔솔로지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맛있는 시집입니다. 그리고 월간 시를 통해서 등단한 시인들이 모여서 만든 월간 시문학에서 낸 동인지 형태의 사화집입니다. 사랑을 말하다 시대를 말하다. 사랑을 말하다 시대를 그리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사화집 형태의 동인지로는 동인지 본래의 목적인 어떤 시적 경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시운동을 하는 그런 매체로서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2019년 올해는 서울시인협회가 2개의 본격적인 동인지를 창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목을 팀 이름을 경계의 확대 이렇게 붙였습니다. 새로운 시쓰기, 도전적이고 실험적이고 어떠한 형태든
새로운 시 형식과 새로운 시어 이런 것을 노리고 시를 열심히 쓰려고 하는 그런 시인들이 여기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에서 12분이 모여서 경계의 확대라는 도전적이고 새로운 시를 싣는 동인지를 창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동인지는 공감과 치유.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통이 잘 되는 시,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시, 공감을 주는 시. 그러니까 새롭게 쓰거나 도전적이거나 형식을 바꾸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메시지, 이러한 형식을 지키는 그런 시인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12분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광화문 커피숍 커피빈에서 창간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8분이 모였습니다. 경계 확대팀에는 이충재 시인을 비롯해서 어제 참석한 시인은 이재호 시인과 조영철 시인이 참석했고, 참가하기로 동인이 되기로 약속한 분은 김영선 시인, 김용희 시인, 민영기 시인, 송일섭 시인, 신기섭, 이관일, 정병기 시인 이런 분들이 참여하기로 했고요. 공감과 치유는 김기준 시인, 김영희 시인, 김태선 시인, 남민우 시인, 신남춘 시인, 원임덕 시인, 이영균 시인, 이정식 시인, 이마초 시인, 이한센 시인 등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모임에 나온 공감과 치유 동인지 멤버는 남민우, 공주에서 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이죠. 원임덕 시인, 충청북도 문경에서 스님이시죠. 이정식 시인, 기업을 경영하는 분인데 저하고 연배가 같습니다. 이렇게 어제 7분에다가 공감과 경계의 확대팀에 참여할 것으로 약속한 최진영 시인까지 해서 8분이 모여서 창간 방향과 창간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동인지에 수록할 모든 작품을 완성하기로 하고 3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처음으로 꽃이 피기 전에, 봄이 무르익기 전에 저희가 만드는 동인지가 세상에 태어날 것이고 여러분 앞에 보여드릴 수 있게 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